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얘들아, 저번 시간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했다? 형태소와 단어 형성 파트를 했습니다. 했지? 문법은 기본적으로 암기는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너희들 수학에서 구구단 암기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문법은 좀 암기해 주시는 게 속도를 낼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암기는 기본이고, 국어가 암기 과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배경 지식으로 뭔가가 있어야 그런 걸 바탕으로 숙지해야 되는 과목이지 암기 과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법은 암기를 바탕으로 하시는 게 빠릅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오늘 수업을 좀 들어가도록 합니다. 페이지 유인물 가지고 수업합니다. 몇 쪽입니까? 2쪽입니다. 유인물 2쪽. 품사를 들어가도록 합니다. 시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할 게 뭐다? 품사입니다. 품사. 사실은 너희들이 품사를 할 때 품사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 잠깐 다른 얘기부터 보자. 품사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너희들도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이미 배우고 왔던 거야. 근데 너무나 오래전에 배워서 잘 모르는 거, 기억이 나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는 품사가 실려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자, 가보자. 품사인데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걸 들어가기 전에 얘들아, 문장 성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뭐 하겠다? 품이 몇 개? 4개. 품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중요합니다. 문장 성분의 대상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품사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잘 들어. 문장 성분은 어조를 대상으로 합니다. 어조. 그리고 품사는 뭘 대상으로 한다? 단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경식으로 이미 단어까지 배운 거잖아. 맞지? 어쨌든 이걸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좀 이따 연습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그 다음에 품사를 가는데 너희들 우리 국어의 품사는 몇 개일까? 우리 국어의 품사는 9개입니다. 국품사. 영어의 품사는 몇 개야? 8품사입니다. 헷갈리시면, 야, 그런 거 헷갈리면 안 돼. 국어는 몇 개다? 9개 품사다.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유인물 이쪽 보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봐. 교재 봐, 교재. 자,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품사는 단어의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 갈래 지어 놓은 것이다. 단어에다 하트.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얘들아, 너희들 문학 할 때도 문학의 기본 갈래라는 게 있습니다. 문학의 기본 갈래 뭐 있지?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극 갈래, 교술 갈래. 굳이 문학을 왜 갈래별로 모아놨을까? 똑같습니다. 단어가 너무나 방대하게 많아. 그 많은 방대한 단어들을 성질 같은 것끼리 묶어놓으면 이해하기가 편하잖아. 누가? 우리가. 그래서 품사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영어는 몇 개? 8개. 국어는 몇 개? 9개. 갑시다. 그 밑에. 근데 두 번째 줄부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품사가 문제되는 게 있어. 품사의 정의를 했고, 두 번째는 품사의 나누는 분류 기준을 해보겠습니다. 7번만. 분류 기준. 근데 얘들아, 국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분류 기준 때문에 그래. 이 기준이 순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순서가 없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잘 봐. 첫 번째는 형태라는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1. 두 번째는 기능이라는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순서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알겠습니까? 자, 순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따져보자. 형태에 따라 뭐부터 적을까? 불변어. 그리고 뭐가 있다? 가변어가 있습니다. 이거 필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필기가 돼 있는데, 필기 돼 있는 걸로 좀 설명하기가 그래서 이걸로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7번만. 불변 변하지 않는다. 가변 변한다. 이때 불변이다 가변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활용해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뭐에서? 활용해서. 여기서 어떤 개념을 끌어와야 된다? 활용이라는 개념을 끌어와야 된다.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활용이란 뭐지? 어간, 어미의 결합에서 용어의 어간은 가만히 있고 어미가 교체되는 걸 뭐라고 한다? 그걸 활용이라 했습니다.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대답해. 뭐야? 어간. 그리고 변하는 부분이 뭡니까? 어미입니다. 잘 봐. 이런 활용할 때 불변, 변하지 않는다. 가변, 변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들아, 활용의 대상은 분명히 용언의 어간이라고 했지. 동사나 형용사 같은 용언이 뭐한다? 활용합니다. 나머지를 활용 못해. 알겠습니까? 이게 기본이야. 그러면 기능에 따라 어떻게 나눠지냐?
가변어 쭉 오면 두 가지가 오겠지. 뭐야? 용언입니다. 용언. 동사나 형용사 우리 뭐라 한다? 용언. 용언은 어떤 기능을 한다? 문장에서 서술의 기능을 합니다. 서술의 기능. 이건 나중에 하자. 자, 그 다음 불변어 쭉 가보면 뭐가 있다? 제일 먼저 체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다? 관계언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니? 뭐 수식은 수식의 기능을 할 테고, 독립어는 관련이 없는 그런 독립적인 기능을 할 테고, 관계는 앞뒷말의 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기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용언을 의미에 따라 나누면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하고 동사와 형용사로 나눠집니다. 좀 이따 품사할 때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자.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눠집니다. 수식어는 관형사, 부사로 나눠집니다. 독립어는 감탄사입니다. 나중에 감탄사 할 때도 헷갈립니다. 헷갈려. 그때 합시다. 관계어는 조사입니다. 잘 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특이하게 뭘 들어가 보겠다? 이거 흔세우려 되겠네. 조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조사를 나누면 다시 뭐가 있다? 거꾸로 쓸 겁니다. 접속조사, 보조사, 격조사. 그리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격조사에는, 선생님이 안 보이지? 그 잘 틀어. 격조사에는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등등 마지막에 서술격조사가 있습니다. 서술격조사는 이다입니다. 이다. 자, 얘들아 이거 보자. 이다. 그럴 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잘 봐. 분명히 순서가 형태, 기능, 의미라고 했지? 그러면 가변어에는 용언이 있고 얘들은 전부 다 불변해야 되잖아. 근데 잘 들어. 이렇게 됩니다. 순서를 가보자. 자, 동사와 형용사는 어디로 간다? 이리 갑니다. 용언으로 가고 어디로 간다? 가변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 나머지는 다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근데 이 서술격 조사는 어디로 가? 큰 범위 격조사로 들어가고 다시 어디로 가? 조사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리고 어디야? 관계원에 속합니다. 근데 어디로 간다? 가변으로 갑니다. 가변으로. 이 서술격 조사가 문제인 겁니다. 서술격 조사가.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여기 주격조사, 목적조사 등등 이런 애들 전부 다 어디로 간다? 조사로 갑니다. 그리고 조사에서 어디로 간다? 관계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간다? 불변어로 갑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불변어로 가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자, 이 그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용어는 동사, 형용사, 용어의 어간을 가만히 있고 어미가 변하는 게 그 활용이잖아. 당연히 용어의 어간은 전부 다 활용합니다. 가변어야. 근데 문제는 서술격 조사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 얘들아, 7번 봐. 서술격 조사가 이다가 있습니다. 이다. 그러면 이렇게 볼까? 일단 이다. 이다를 붙여보자. 이다는 체온에 붙어야 되겠지. 체온 플러스 조사니까 서울이다. 그럼 질문. 서울이다가 만들어졌다면 어디까지가 어간으로 가야 돼? 여기까지가. 서술격 조사 이다에서 이까지가 어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달을 없애버리고 여기에 뭘 붙여? 다양한 어미를 결합시켜. 서울이고 서울이며 서울 이어서 어서 등등등등. 뭐가 돼? 어간은 가만히 있고 어미가 교체되지? 이런 걸 활용이라 했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서술격 조사 어간까지는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잘 들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유의물 봐봐. 품사의 분류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태, 기능, 의미, 불변화, 가변화 다 했습니다. 근데 격조사로 내려가. 격조사의 네모 박스 읽어보겠습니다. 격조사, 주격, 목적격, 부사격, 관용격 조사 등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 서술격 조사가 있다. 서술격 조사 별표입니다. 서술격 조사는 용언처럼 뭐한다? 활용하는 가변이다. 용언의 어간, 어간은 가만히 있고 어미가 변화한다고 했지. 서술격 조사 어간까지, 이까지는 가만히 있고 어미가 변화하지. 활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있다. 중요합니다. 기본으로 갑시다. 기본. 그리고 그 밑에 문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가 너무 헷갈려요.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가 너무 헷갈려요. 얘들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장 성분과 품사라고 했는데 헷갈릴 게 전혀 아닙니다. 뭐라고 적어놓냐면 그 문제 위에다 적어봐.
문장 성분은 어절을 대상으로 하고 품사는 단어를 대상으로 한다.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기억났지? 기억날 겁니다. 자, 문장 성분 뭘 대상으로 한다? 대답해. 어절. 자, 품사는 뭘 대상으로 한다? 단어. 까먹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았어? 자, 가자. 자, 예문 보시기 바랍니다. 쉐 집이 정말 예쁘다. 무조건 문장 성분 찾을 때는 서술어 찾고 서술의 행동의 주체 누구야? 주어 찾아. 알았어? 서술어부터 찾는 겁니다. 왜? 우리말은 서술어 중심이니까. 여기서 서술어는 뭐야? 예쁘다. 예쁘다 서술어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정말이 예쁘다를 수식하고 있지? 정말은 부사어입니다. 집이 뭐가 예뻐? 뭐가 예뻐? 예쁜 거의 주체가 뭐야? 집입니다.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새가 뭘 수식하고 있어? 집을. 관형어입니다. 그럼 그 밑에 보자. 새는 품사로 가보자. 새는 품사가 뭐야? 관형사입니다. 관형어이면서 관형사. 집은 명사. 이는 조사. 그 다음에 정말은 부사어이면서 부사. 그 다음에 예쁘다는 서술어이면서 동사 형용사야.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예쁘다. 자, 그러면 얘들아, 그 밑에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선생님이 참고로, 문장 성분 다음에 할 건데, 넣어놨습니다. 문장 성분 크게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나눠집니다.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주격조사 붙으면 주어, 목적격조사, 부사격조사 붙으면 부사어, 목적격조사 붙으면 목적어. 그 다음에 관형어, 부사어, 관형격조사 있고, 부사격조사도 있겠지. 독립어가 있습니다. 자, 7번 보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거기에, 이쪽에, 한쪽, 옆에 좀 공간이 있을 겁니다. 유인물. 그 공간에다 이걸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좋은 엄마가 되었습니다. 문장 성분과 품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으로 듣는 분들은 영상을 잠깐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끊고 잠깐 저걸 정리하고 밝혀줘. 잠깐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얘들아, 한 5분 정도 시간을 줬는데 잘 파악해봤습니까? 해봤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봐. 아직 못했으면 아주 잠깐 다시 끊어. 네,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문장 성분을 먼저 밝혀보겠습니다. 자, 서술어부터 찾으라고 했지? 되었습니다. 서술어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되었니? 누가 뭐뭐가 되었다. 그녀는 좋은 엄마가 되었다. 그럼 이것부터 밝혀볼까? 그녀는 아마 주어일 겁니다. 근데 엄마가 그 주어잖아. 안 그래? 왜? 주격조사 가 붙었잖아. 아닙니다. 이때 가는 되다 아니다 앞에 붙은 복격조사입니다. 이제는 뭐가 된다? 보어가 되는 겁니다. 너희들 가장 어렸던. 그럼 좋은은 뭘까? 좋은은 뭐 어떤 엄마? 좋은 엄마. 이건 관형어입니다. 엄마를 수식하는 관형어. 그럼 얘는 뭘까? 독립어입니다. 다 맞았습니까? 다 맞았어? 내가 보기에 너희들이 틀릴 수 있는 건 아마 요거하고 요거 정도는 틀릴 수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 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품사를 밝혀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까? 이거 뭐야? 감탄사. 그럼 그녀는 뭘까? 이거 잘 밝혀. 그녀는 요렇게 보면 문장 성분은 어절을 대상으로 하니까 주어지만 품사는 단어를 대상으로 해서 그녀 대명사 그리고 체험 플러스 조사에서 조사 정확히 말하면 보조사인데 그럼 나중에 합시다. 좋은은 뭐야? 품사를 할 때 기본형을 밝혀. 기본형은 좋다입니다. 좋다는 뭐지?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엄마 체험 플러스 조사지 명사 플러스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되었습니다에는 기본형이 뭐야? 되다지? 그럼 서술은 뭐야? 이건 동사입니다. 동사. 자, 여기까지 연습해봤는데 이거 다 맞았습니까? 아마 너희들 여기에서 틀린 건 아마 이게 틀렸을 겁니다. 다른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만 잘 밝혔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연습까지 해봤습니다. 틀린 거 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다 고쳐. 유인물 이쪽 공간 제일 밑에 있는 공간에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못 적었으면 멈추고. 자, 다시 가겠습니다. 유인물 보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3쪽.
3쪽부터 이제 우리가 뭐부터 들어가 있다? 체언부터 들어갈 겁니다. 체언은 뭐가 있다?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명사부터 하겠습니다. 유인물 가지고 수업을 계속할 거니까 유인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가봐. 명사, 개념입니다. 구체적 또는 추상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낸다. 자, 대상의 이름에다 동글뱅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특징이 나와있네. 체언 플러스 조사니까 명사들이 뭐가 붙을 수 있다? 조사가 붙어 격을 표시한다. 자격을 표시한다. 조사가 붙어 밑줄. 그 다음 그 밑에 관용사의 수식을 받는다. 정확히 말하면 관용어와 관용어의 수식을 받겠지. 문장 성분으로 하면 품사니까 관용사의 수식을 받는다. 그 다음 그 밑에 복수형을 취할 수 없으나 복수형을 취할 수 있으나 뭐한다? 형태의 변화가 없는 불변어이다. 불변어 동글뱅이. 불변어란 무슨 뜻이라고 써? 활용할 수 있다 없다. 활용 X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활용 X.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자. 그 밑에 보니까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명사의 종류. 보통명사, 고유명사. 그럼 보통명사와 고유명사의 분류 기준은 사용의 범위입니다.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보통명사, 좁으면 고유명사입니다. 자, 두 번째, 대상의 구체성에 따라 구체명사, 추상명사. 그 다음 마지막 자립성에 따라 동글뱅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자, 자립성에 따라 홀로 자립해 쓸 수 있으면 자립명사, 홀로 쓰이지 못하면 반드시 무언가의 수식을 받아. 반드시 뭐에?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걸 뭐라 한다?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뒤에 가서 좀 이따 하겠지만 니네 저번 시간에 의존명사 가지고 형태소 할 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명사의 종류였습니다. 근데 의존명사는 잠깐 다시 읽어보자. 의존명사 옆에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인다. 관용의 수식 받는다는 뜻이고 그 옆에 봐봐. 형식성 의존명사 네모칸. 그 다음에 그 밑에 단위성 의존명사. 단위성 의존명사는 수량적인 의미를 지니는 의존명사입니다. 수량적인 의미를 지니는 의존명사가 단위성. 나머지는 다 봐야 형식성 의존명사입니다. 잠깐 여기까지 했으니까 잠깐 넘기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넘어가기 전에 이걸 먼저 확인하고 가자. 그 밑에 가봐. 2번 고유명사와 보통명사의 차이점 알아보기라고 했는데 초코파이가 문제됐습니다. 초코파이는 고유명사다. 초코파이는 보통명사다. 왜 문제가 됐을까? 오리온 초코파이와 롯데 초코파이가 싸우셨습니다. 법정까지 갔습니다. 법정까지. 자, 오리온 측에서 뭐라고 했니? 야, 이거 고유명사로 주장하겠지. 롯데 측에서는 아니다. 이거 보통명사 우리 쓸 수 있다. 라고 얘기했겠지. 롯데 쪽이 이겨서 사용될 겁니다. 자, 이거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봐, 너희들이. 그리고 내려봐. 두 번째입니다. 고유명사, 보통명사의 차이점. 1번, 동글뱅이 1번. 밑줄 쳐봐. 복수에 대한 표현이 어렵다. 그 다음에 동글뱅이 3번. 수와 관련된 말과 결합하지 않는다. 고유명사. 그 다음에 동글뱅이 4번입니다. 고유명사가 복수형을 취하면 뭐가 되겠나? 보통명사가 되기도 한다. 이거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는 장래의 세종대왕들을 기다린다. 세종대왕은 고유명사니까 복수형 취하면 안 되지. 세종대왕 한 명이잖아. 근데 세종대왕들을 기다린다는 건 이때 보통명사화 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훌륭한 국어학자, 훌륭한 성군 이런 사람들을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때는 뭐다? 고유명사가 복수형을 취하면 뭐가 될 수도 있다? 보통명사화 될 수도 있다 라는 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잠깐 여기까지 했고 넘겨서 이제 의존명사에 관련된 몇 가지 사실들을 좀 정리할 겁니다. 넘겨봐요. 자, 페이지 4쪽입니다. 유인물. 4쪽에 보면 의존명사라고 돼 있어. 자, 의존명사의 의존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반드시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걸. 의존의 뜻입니다. 그 의존명사의 의존이란 반드시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다. 관용어에 기대어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1번. 거기에 동글뱅이 1번, 동글뱅이 2번, 동글뱅이 3번, 동글뱅이 4번 묶어. 그리고 동글뱅이 5번하고 따로 묶어봐. 얘들아, 동글뱅이 1번에서 좀 지우겠습니다. 동글뱅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무슨 의존명사? 형식성 의존명사라면 여기 뭐다? 단위성 의존명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까지 모의고사 정도에서는 이런 게 지문에 길게 설명이 나오고 이걸 적용하는 문제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자, 형식성 의존명사, 단일성 의존명사. 그 다음에 형식성의 첫 번째 동글뱅이 1번은 보편성 의존명사입니다. 보편성 의존명사. 이제 의존명사는 쓰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야? 주로 주어로 쓰인다. 주어성.
그다음 세 번째는 서술성, 서술어성. 네 번째는 부사성이네. 부사성 의존명사. 근데 이거 말고 부사성 말고 뭐도 있다? 목적어성 의존명사도 있습니다. 저거나 목적어성 의존명사. 사실 목적어성 의존명사와 부사성 의존명사 하나로 말하기도 하는데 목적어성 의존명사는 뭐 할까? 뭐뭐할 줄을 띄고 뭐뭐할 줄을 여기 조사가 붙은 거 얘가 뭐다? 앞에 말에 수식을 받는 뭐다? 목적어성 의존명사다. 왜? 목적격 조사하고만 결합하거든. 잘 봐. 보편성 의존명사는 거의 모든 격조사랑 결합이 됩니다. 주어성 당연히 주격 조사와 서술성 서술격 조사와 부사성 부사격 조사와만 결합하는 겁니다. 목적성 목적격 조사와만 결합하는 겁니다. 이런 거 까먹으면 안 돼. 자, 근데 예문 볼까요? 예문? 이런 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내신에서 깊이 들어갈 거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능에서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1번 것, 낡은 것. 예문 봐봐. 낡은 것이다. 서술격 조사 붙었지? 그 다음에 봄이 올 것이다. 이거 뭐야? 마실 것. 뭔말 것을 목적격 조사도 붙고 뭐뭐한 것이 주격 조사 붙지? 이렇게 여러 가지 격조사와 결합하는 걸 뭐라 한다? 보편성 의존명사. 그 다음에 2번 가봐. 주어성. 어쩔 수가 없다. 주격 조사와만 결합합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거 그럴 수도 있지는 좀 이따 하겠지만 보조사입니다. 도에다 똥을 베개 치고 보조사로 적어봐. 보조사는 원래 격조사가 올 자리에 격조사를 생략시키고 그 자리에 먹었다 보조사가 온 겁니다. 근데 원래 문장은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지입니다. 주격조사 가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따름이다, 뿐이다. 뿐 밑에 더 적어. 뿐 밑에 서술성, 따름 뿐, 뭐뭐 터이다. 터. 자, 이런 것도 뭐에 들어간다? 서술성 의존명사에 들어간다. 부사성 의존명사, 뭐뭐 대로, 뭐뭐 많게 이라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 단위성 의존명사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봐. 똥을뱅이 5번. 수량편 의존명사, 수량적인 의미를 지닌 의존명사를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근데 니들 보면 다 알아. 이거 모를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형식성 의존명사와 단위성 의존명사 뭘로 구분해라? 이걸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문제 내면 좋은데 이 두 개 구분 문제를 내면 좋은데 이 하나 둘 셋 네 개 이걸 내면 좀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알아도 격조사를 붙여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 했고 26번 문제입니다. 문제. 의존명사는 의존 형태수 아닌가요? 7번 봐. 이거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자. 얘들아, 이거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의존명사 더 이상 안 한다고 해. 또 해. 의존명사의 의존의 뜻은 뭐라고? 항상 뭐의 수식을 받는다?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이게 의존이라 했어. 그래서 어쨌든 의존명사도 뭐다? 명사입니다. 그래서 자립성에 따라 그리고 의미에 따라 자립성에 따라 자립이야 의존이야 명사잖아. 자립 형태소. 그 다음에 의미에 따라 실질이야 형식이야 실질 형태소입니다.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 까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잘생긴 남자 못생긴 남자 더 못생긴 남자 졸라 못생긴 남자 그래도 공통점 뭐야? 명사라는 뜻입니다. 명사. 형태소 구분할 때는 단어로 품사 구분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너희들 읽어야 됩니다. 너희들 읽어. 내가 거기까지 못해. 넘어갑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의존명사와 조사의 구별 방법. 얘들아 참고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 쳐봐. 사실 이거는 어디에 나온다? 우리가 품사의 마지막 파트에 들어가면 뭐 할 거냐면 품사의 마지막 파트에서 뭐 할 거냐면 저거 할 겁니다. 품사의 통용이라는 걸 하게 될 겁니다. 품사의 통용. 그때도 다시 다뤄집니다. 하지만 지금 잠깐 정확하게 좀 다뤄가자. 뭐하고 뭘 구분하자? 의존명사와 뭘 구분하자? 조사를 구분하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거 알고 있잖아. 조사는 뭐다? 체언 플러스 체언 뒤에 뭐가 붙었다? 조사가 붙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존명사 얘기했잖아. 의존명사는 뭐의 수식을 받는다고 했어?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띄어쓰기가 되겠지. 왜? 의존명사도 뭐니까? 단어니까. 띄어쓰기 규칙 제1규칙에 띄어쓰기는 무슨 별로 한다? 단어별. 무슨 별? 단어별. 하늘에 무슨 별이 있어? 단어별. 단어별로 띄어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존명사도 명사니까 단어니까 띄어쓰기. 근데 체언하고 조사는 체언 이거 단어지. 조사 단어야 단어가 아니야.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단어 맞습니다. 단어는 맞지만 어떻게 한다? 띄어쓰기 규정에는 붙여 쓴다라고 했습니다. 붙여 쓴다.
특이한 거지.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띄어쓰기가 됐고 얘는 붙여쓰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품사 구별도 중요하지만 띄어쓰기도 연관됩니다. 이거 제일 밑으로 내려봐. 5쪽이 제일 밑에. 밑줄 친 말을 바르게 띄어 써보자. 바르게 띄어 써보자. 띄어쓰기입니다. 한글 맞춤법 규범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얘들아 이거 어디 거야?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있는 학습활동을 내가 그대로 끌어다 넣어놨습니다. 사실 문법은 중학교 과정이나 고등학교 과정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너희들 그냥 그때 했던 걸 다시 하는 건데 어렵게 느낄 뿐이지. 잘 봐.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품사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뭣도 중요하다? 품사가 구별되면 띄어쓰기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맞지? 맞잖아. 그래서 품사 구별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참고에 네모박스를 읽고 가자. 이거 팁이 들어가 있습니다. 팁,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문제풀이. 우리말에는 같은 형태의 단어가 의존 명사로도 쓰이고 조사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품사의 통용입니다. 옆에다 적어. 품사의 통용. 자, 두 번째 거 네모 칸칩니다. 의존 명사인지 조사인지 구분한 요령. 네모 박스 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그 다음에 밑줄 두 줄 칩니다. 앞에 나온 말의 품사를 따져본다. 앞에 나온 말의 품사 밑줄 두 줄. 중요한 건 뭐다? 치만 봐. 중요한 건 뭐다? 여기 조사 앞에 여기 이거 얘가 뭐니? 그 다음에 얘가 뭐니? 이거 두 개 따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체언이니 아니면 이게 용언. 여기 동사 형용사 올 겁니다. 잘 봐. 쉽게 구별하면 동사 형용사 뒤에 오면 의존명사, 체언 뒤에 오면 조사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쉬운 구별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밑에 읽어볼게. 보통 앞에 나온 말이 체언이면 조사이고 체언했다 동글뱅이 조사 밑줄 두 줄. 앞에 나온 말이 용언의 활용형일 경우 용언의 활용형 동글뱅이 의존명사 밑줄 두 줄. 잘 봐. 용언의 활용형. 왜냐면 관형어를 만들어지는 거는 용언의 어간에 무슨 어미가 와야 돼?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관형사형 어미가 오면 뭐가 되니까? 관형어가 되니까. 이거를 용언의 활용형이라고 했습니다. 관형사형 어미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게 오면 의존명사, 이런 게 오면 뭐다? 조사입니다. 체언 플러스 조사니까. 잠깐 우리가 그 밑에 예문국이 있습니다. 동일한 형태 기능상 차이라고 했지? 먹을 만큼과 철수만큼 가지고 설명할 건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7번 봐. 먹을 만큼 철수 만큼. 그럼 질문하고 이거 뭐야? 요거 따져보라는 겁니다. 요거. 근데 보자. 앞에 거부터 보자. 먹을의 기본형은 뭐지? 먹다입니다. 먹다는 동사지. 동사에 발을 뺀 나머지를 뭐라고 한다고? 어간입니다. 용언의 어간 뒤에 뭐가 오지? 어미가 옵니다. 어미 뭐가 왔어? 을이 왔습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을의 정체는 뭐야? 은, 는, 던, 을.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된 얘들을 뭐라고 한다? 관형어랍니다. 관형어는 뭘 수식하지?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를 수식합니다.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만큼은 뭐다? 체언입니다. 근데 만큼이 혼자 쓰여? 못 쓰여? 못 쓰여.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의존명사라 하겠지. 의존명사. 그리고 당연히 의존명사니까 띄어쓰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이거 하자. 철수는 뭐니? 명사입니다. 명사는 뭐지? 체언입니다. 체언 플러스 뭐라고 했지? 조사라 했잖아. 이때 이만큼 뭐야? 이건 조사입니다. 조사. 그러면 이게 조사라고 했을 때 얘들 둘은 어떻게 해야 돼? 붙여쓰기가 돼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만큼이든 적지마. 왜? 위인물에 다 있습니다. 이만큼이든 동일한 형태인데 뭐겠다? 동일한 형태가 기능상의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때 기능상의 차이를 밝히려면 뭘 봐라? 그 앞에 걸 봐라. 그 앞에 게 체언이면 체언 플러스 조사일 거고 그 앞에 용언의 활용형이면 용언의 활용형. 용언의 활용형 어려워? 그럼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이면 앞에가 동사나 형용사면 뭘 것이다? 의존명사일 것이다. 의존명사면 단어니까 띄어쓰고 조사이면 붙여쓴다 라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 위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위임을 선생님이 다 적어드렸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그 밑에 가봐. 참고 동일한 형태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예 띄어쓰기의 차이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의존명사고 하나는 뭐일 것이다? 조사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쭉 내려와 있습니다. 어디까지? 오쪽 밑에까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띄어쓰기 이거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문제는 항상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알았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오쪽에 제일 마지막 네모칸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야 할 띄어쓰기 규정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야 할 띄어쓰기 읽어보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지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쓰고 는지, 니은지 일분인 지는 붙여 쓴다. 다시 말하면
그가 떠난 지, 이때 지는 의존명사입니다. 그 뒤에 의존명사 지 뒤에 붙여봐. 격조사 붙여봐. 무슨 격조사가 붙을 수가 있을까? 주격조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떠난 지가 정확히 말하면 주어성 의존명사입니다. 어쨌든 의존명사. 그 다음에 그 밑에 집이 큰지, 니은지, 작은지, 은지 이런 거 뭐라고? 이런 거 뭐라고? 어미입니다. 어미니까 이건 붙였습니다. 대궐만큼 봐봐. 대궐은 뭐야? 그 밑에 대궐은 뭐야? 명사지. 체험 플러스 조사 붙였을 겁니다. 노력한 만큼. 노력한의 기본형이 뭐야? 노력하다. 동사용사지. 용언의 활용형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띄었습니다. 의존명사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넘겨서 6쪽 대명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대명사 시작하겠습니다. 6쪽에 있는 대명사 시작하도록 합니다. 교재 펴봐. 유인물 보시기 바랍니다. 6쪽에 있는 대명사. 가보자. 대명사의 개념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대상이나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단어라 했습니다. 대신하다, 하트 쳐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키워드지. 그 다음에 그 밑에 특성을 좀 보도록 합니다. 조사가 붙어, 조사 문답 밑줄 두 줄. 그 밑에가 중요합니다. 관용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관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관용어가 아닙니다. 관용사입니다. 왜냐면 얘들아 참고로 이건 알아둬. 7번 봐. 관용어라는 개념이 큽니다. 관용어에 이렇게 나중에 또 그릴 텐데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관용사가 찌그맣게 들어있고 용언의 어간에 관용사형 어미가 결합되면 관용어가 되고 그 다음에 체언의 관용격 조사의가 결합하면 관용어가 됩니다. 관용어가 큰 개념이라니까. 근데 우리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관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다. 자, 내려갑니다. 그 밑에 종류 보시기 바랍니다. 종류. 자, 종류는 인칭 대명사, 1인칭, 2인칭, 3인칭. 자, 인칭 대명사, 그 다음에 무슨 대명사? 주시 대명사. 주시 대명사 옆에 사물, 동글뱅이, 장소에다 동글뱅이. 자, 우리가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특히 지시 대명사. 나봐봐, 얘들아. 이와 그와 저가 있으면 이는 화자에게 가깝다. 그는 청자에게 가깝다. 저는 화자와 청자에게 멀다. 사실 아까 이걸 수업을 했었는데 녹화가 안 돼서 다시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 게 지시대명사고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봐. 미지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미지칭 대명사 그 밑에 내려봐. 부정칭 대명사 있습니다. 그리고 동글뱅이 3번까지 내려봐. 중간 정도 있습니다. 동글뱅이 3번의 두 번째 줄 재규칭 대명사 네모칸 칩니다. 자, 형광펜으로 쳐놓고 하자. 보기 좋게. 인칭 대명사 형광펜, 지시 대명사 형광펜, 미지칭 형광펜, 부정칭 형광펜, 재규 대명사 형광펜. 자, 그러면 다른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미지칭과 부정칭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미지칭이란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은 정해져 있어.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탁 찍었을 때 제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저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뭐다? 미지칭입니다. 미지칭. 그 다음에 부정칭합니다. 부정칭. 부정칭은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특정한 지시 대상이 없는 겁니다. 특정한 지시 대상이 없어. 특정한 지시 대상이 없습니다. 그게 뭐다? 부정칭입니다. 그 다음 내려와. 재규칭 가보자. 재규대명사 동글뱅이 3번입니다. 동글뱅이 3번 같이 읽어보자. 문장 안에서 3인칭 주어로 쓰인 명사가 3인칭 주어에 따라 동글뱅이 반복했다 삼각형. 왜냐하면 반복하기 싫어하잖아. 반복해서 나타낼 때 이를 뭐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뭘 쓴다? 재규대명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3인칭 재규칭 3인칭 재규대명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재규칭 대명사 재규대명사 저 자기 당신 등이 쓰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예문 볼까? 가 예문 봐봐. 영수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해. 이때 자기는 누굴 가리켜? 앞에 나온 주어명사 영수를 가리키지? 다시 쓴 겁니다. 3인칭 재규칭 3인칭 재규대명사 두 번째입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은 당신 그림을 좋아하셨지? 이때 당신은 누구야? 돌아가신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을 다시 받는 겁니다. 이때 당신은 2인칭이 아니고 뭐다? 3인칭 극존칭으로 쓰인 당신입니다. 재규칭.
자, 올라가 보자. 잠깐 다시 거꾸로 있는데 올라가. 그 예문이 가, 나, 다, 라, 마, 바. 그 중에 라와 마를 묶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라와 마를. 답을 다 가리시고 이게 무슨 대명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려봐. 생각해봐. 특히 라와 마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볼까? 나는 학생이다. 나 1인칭.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 이것은 책이다. 지시 대명사.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지시 대명사. 누구를 만나러 가세요. 누군가 만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를 아직 특정이 지워지지 않았지? 특정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뭐라 한다? 미지칭 대명사. 아무 소식도 못했다. 특별히 특정한 지시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특정한 지시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 뭐다? 부정칭. 그는 자기 말만 하는 나쁜 벌다. 이때 자기 누가? 그 앞에 나온 3인칭 주어를 다시 받는 거지? 이럴 때 뭐라 한다? 3인칭 제기 대명사. 제기칭 대명사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그 여자의 꼬맹이 그림이 있습니다. 꼬맹이 그림 밑에 좀 보자. 다음 문장에 자기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거 재밌어서 끌어온 겁니다. 이걸 내신에 이렇게까지 내지는 않겠지만 한번 반드시 읽어보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기대명사를 가지고 중의성을 물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의적 표현을 이걸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겠다. 넘어가. 선생님은 그 옆에 깔려고. 왜? 이것보다 중요한 대명사 우리의 특수성입니다. 봐봐요. 지금 여기 나가 있는데 우리란 뭐냐면 우리란 나의 복수형입니다. 나의 복수. 그게 뭐다?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몇 인칭이야? 1인칭입니다. 1인칭 대명사. 가보자. 우리는 어원상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라는 개념에서 온 말로 우리는 1인칭 복수인데도 불구하고 1인칭 복수했다 형광펜. 기본적으로 나의 복수입니다. 나의 복수. 그래서 1인칭 복수. 이게 기본입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삼각형입니다. 화자 자신만 지칭한다. 삼각형. 왜냐하면 우리는 뭐야? 나를 포함한 같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누구만 얘기해? 나만 얘기해. 우리 아빠는 멋져. 얘들아, 우리 아빠는 니들 아빠가 아니야. 같이 있는데 너희들이 아니라 우리 아빠. 나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가보자. 두 번째 거. 1인칭, 2인칭, 3인칭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때 우리 동글뱅이 천호입니다. 밑줄 쳐나. 특이한 거고. 자, 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이번엔 역삼각형입니다. 청자를 제외한 1, 3인칭. 역삼각형. 왜냐면 선생님이 세 가지 경우가 나왔는데 선생님은 화자 자신만 지칭하는 경우, 그 다음에 청자를 제외한 1, 3인칭만 지시하는 기능. 이것만 중요하게 좀 다루겠습니다. 예문 봐봐. 오락실 할래? 아니, 우리는 안 가. 자, 3명이 있다고 해봐. 내가 물어봅니다. 오락실 할래? 그랬더니 나머지 2명이 우리는 안 가. 그럼 누구? 나는 제외되는 겁니다. 청자를 제외한 1, 3인칭만 지시하는 기능도 있다. 좀 알아도 특이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본, 이것도 모를 수도 있지. 우리가 1인칭 복수라는 거, 그건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 근데 두 가지 알아봅시다. 어느 경우이다? 화자신, 우리 아빠. 그럼 내 아빠지 너희들의 아빠는 아니야. 화자자신만 가르친다. 또는 청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가리킬 때 우리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가 있다. 넘어갑니다. 7쪽입니다. 7쪽의 제일 위에 참고란 너희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번 누가 쓰면 무조건 미지칭인가? 이거 별표 3개 쳐주시기 바랍니다. 29번 별표 3개 제기칭은 3인칭이라고 했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봐. 사실 29번을 안 읽어도 어디다? 그 밑에 있습니다. 학습활동 문제 1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에서 대명사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알아보자. 여기는 중요한 건 대명사 당신의 의미를 쫙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자. 가로 1번입니다. 가와 나에서 당신이 가리키는 대상은 누구인지 생각해보자. 가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남편. 그럼 누구야? 와이프겠네. 2인칭입니다. 할아버지께는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더라도 이때 할아버지께서는 당신과 이때 당신 누구야? 앞에 나온 주어 명사 할아버지를 가리킵니다. 할아버지를 다시 받고 있지? 이때가 바로 당신이 3인칭으로 사용된 3인칭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면 가로 2번 했다.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로 2번에 이렇게 하자. 7번 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동글뱅이 1, 동글뱅이 2, 동글뱅이 3, 동글뱅이 4, 동글뱅이 5라고 적어줘봐. 5개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해봐. 이 중에 다른 거 하나 고르시오. 동글뱅이 5번입니다. 왜냐? 자, 1번, 2번, 3번, 4번은 이렇게 앞에 붙고 적어 2인칭입니다. 근데 동글뱅이 5번은 뭐다? 3인칭입니다. 3인칭 극존칭의 표현이야. 자, 당신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2인칭이지만 어느 때 3인칭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때 뭐다? 3인칭 재규칭입니다. 재규대명사로 사용된 겁니다. 별표. 그 다음에 하나 더. 의미입니다. 의미. 이때 의미 중에 3번하고 4번을 거꾸로 이렇게 두 개 묶거나 3번하고 4번에 별표 하나만 따로 쳐봐. 읽어볼까? 문제 보시 바랍니다. 1번. 그 일을 한 사람이 너야? 당신입니까? 2인칭. 그 다음에 당신의 좋은 아내가 보냈다. 너의 좋은 아내가 보냈어. 2인칭. 그 다음에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거 옆에 가봐. 문어체에서 상대편을 높여 읽을 때 높여의 밑줄 두 줄. 2인칭입니다.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이때 싸울 때입니다. 싸울 때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이때 상대방을 뭐하는가? 좀 낮춰서 말하는 겁니다. 그 옆에도 봐봐. 싸울 때 상대편을 낮잡아의 밑줄 두 줄. 이것도 2인칭입니다. 어쨌든 다 2인칭인데 7번 봐.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뭐다? 세 번째는 상대편을 높여, 상대편을 좀 낮잡아서. 좀 알아둬. 의미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40분째 볼까? 할아버지께는 생전에 당신의 장소를 소중히 다루셨다. 이때 당신 누구야? 할아버지입니다. 앞에 나온 주어명사를 다시 받는 겁니다. 이때 당신은 뭐다? 3인칭 극존칭입니다. 좀 알아둬. 그 다음에 옆으로 가자. 옆에 7쪽의 제일 밑에 오른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편에 예문 가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밑에, 일곱 번째 저했다 동글뱅이. 자, 이거 좀 지우자. 뭐 모르겠네. 아까 했던 수업인데 뭐 또 빠진 것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칠판 봐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저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지? 당신. 그럼 질문. 이거 무슨 얘기할 거냐면 저는 나의 낮춤 표현입니다. 1인칭일 수도 있고 뭐다? 재규칭 대명사로 쓰일 수도 있다. 자, 저희 1인칭이고 재규대명사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당신 2인칭인데 뭐도 가능하다? 3인칭 재규칭도 가능하다. 재규대명사 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는 나의 낮춤말입니다. 나의 낮춤. 그러면 저희는 뭘까? 얘들아 저희의 저는 이거 똑같잖아. 근데 히가 뭐야? 너 이거 좀 알아둬. 이때 히는 저거나 복수전미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하면 얘들아 너희들 하면 너의 히가 붙었지? 복수전미다. 들도 복수전미사야. 그래서 복수가 다 붙은 겁니다. 두 번. 엄청 많은 거겠지. 뭐 어쨌든 뭐 그런 뜻입니다. 복수전미사.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1인칭으로 쓰일 수 있고 재기대명사, 1인칭으로 쓰일 수 있고 재기대명사, 2인칭으로 쓰이고 재기대명사. 아까 당신 했잖아. 3인칭 극존칭. 적지마. 난 설명하려고. 이럴 때. 알겠습니까? 자, 같이 보자. 예문 봐봐. 저는 어린애입니다. 이때 저는 어린애입니다. 그냥 나를 가리키고 나를 낮춘 거지. 1인칭입니다. 근데 그는 아직 어린애라서 저밖에 모른다. 자기밖에 모른다. 그는 아직 어린애서 그를 가리키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재기칭. 어머니, 엄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복수지? 저희, 복수점이 다 붙은 겁니다. 이것도 1인칭. 근데 뭐다? 아이들은 어려서 저희밖에 모른다. 아이들입니다. 앞에 나온 아이들을 다시 가리키는 겁니다. 3인칭 재기대명사. 당신이 뭘 한다고 나섭니까? 약간 이건 비꼬는 거지? 상대방이 얕잡아 표현하는 겁니다. 2인칭입니다. 근데 마지막 그 할아버지께는 당신이 누구야? 앞에 나온 그 할아버지잖아. 그래서 뭐다? 3인칭 재기대명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좀 구분하자. 잘 들어. 대명사는 1인칭,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지칭과 부정칭을 너희들이 구분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문제 나올 때마다 중요하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정확히 알아두고 그 다음에 3인칭 재규대명사의 쓰임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니? 거기까지 넘어가자. 페이지
8쪽입니다. 페이지 8쪽에 수사입니다. 자, 체언, 기능상 나눌 때 체언입니다. 체언. 그때 체언에 뭐 있다? 명사, 대명사, 수사. 마지막 수사 파트입니다. 정의 봐봐.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낸다. 수량을 나타내면 뭐야? 양수사. 순서를 나타내면 서수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밑에 가자. 조사가 붙어 격표시가 이루어지며, 자, 조사가 붙어 밑줄 2줄. 그 다음에 두 번째 겁니다.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이거 밑줄 2줄.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관형어는 돼, 가능해. 관형어의 개념이 크다고 했습니다. 아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왔네. 수사와 수관형사의 구분. 관형사 할 때 다시 할 겁니다. 7번 봐, 얘들아. 근데 이것만 하나 알아도. 수사와 수관형사. 아니, 관형사에도 종류가 많아.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또 뭐 있어? 성상관형사,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 중에 수사와 수관형사를 구분하자. 어떻게 할래? 자, 조사결합 유무입니다. 눈으로 보여줄 거야, 아마. 수사는 조사결합이 가능하지만 얘는 조사결합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는 지금 알아두고 가자. 알겠습니까? 거기 내려와봐. 수사와 수관형사의 구분. 수 개념의 말이 조사를 취한다. 조사를 취한다 밑줄 2줄. 수사했다 동글뱅이. 그 밑에 조사를 취하지 않고 밑줄 2줄. 그 다음에 수관형사했다 동글뱅이. 관형사니까 뭘 수식해? 뭐 이렇게 수식하겠지, 체온을. 맞지? 근데 중요한 거 이겁니다. 이거 중요한 건 뭐라고? 조사 결합 유무입니다. 수관형사는 조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순한 게 더 수사는 되겠지. 왜? 체험 플러스 조사니까. 알겠습니까? 좀 기본적 기본 가자. 중간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수사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 확인하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교과서에 있는 학습활동 문제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좀 찾아줘. 이거 하나만 볼까? 제일 마지막 줄 가봐. 따름이었다. 7번 말들아. 뭐 다른 게 아니라 이것 좀 해보려고. 따름이었다. 그럼 이거 형태소 분석해보자. 이 따름이 먼저 나오겠지. 따름. 그 다음에 이 플러스 플러스 답니다. 왜냐면 따름이다 라는 게 여기에 이렇게 할까요? 따름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간이고 얘가 뭐야? 얘가 어간, 어미 알겠니? 그 다음에 뭔 말 따름이다. 이건 뭐다? 이 따름은 의존명사인데 어떤 의존명사이다? 서술로만 결합한 서술성 의존명사이다. 여기까지 뭐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심심해서 했어요. 그냥 넘어가기 좀 그래서 넘어갑니다. 9쪽입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파트인데 관계원입니다. 선생님이 관계원부터 넣어놨는데 관계원이 지금 몇 장이야? 몇 장이니? 9, 10, 11, 12, 13, 14쪽까지 상당히 많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관계원. 개념 및 특성의 첫 번째 줄 보자. 주로 체원 뒤에 붙어서 왜? 체원 플러스 조사라 했습니다. 다른 말과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 관계의 동글뱅이. 그게 바로 격조사입니다. 격조사. 격이라는 건 자격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주격조사 붙으면 주어라, 문장에서 주어라는 자격, 목적어라는 자격, 부사어라는 자격, 이런 자격을 부여하는 게 뭐다? 격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다. 특별한 의미 동글뱅이. 이런 걸 뭐라 한다? 보조사입니다. 근데 사실 정의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 거기 없어. 근데 이렇게 해보자. 얘들아, 정확한 치료가 조사는 격조사, 보조사, 그리고 접속조사 나눠진다고 했지? 이렇게 대충 쓸게. 그럼 얘들아, 격조사는 뭐라고 했어? 자격을 부여한다. 얘는 얘들아 이거 봐봐. 얘는 자격 부여하지 못합니다. 그럼 뭐해? 특별한 스페셜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접속조사는 뭐 할까? 앞말과 뒷말의 관계, 앞말과 뒷말을 이어주는 겁니다. 이어준다. 앞뒷말. 그러면 정의 봐봐. 아까 조사의 정의 보니까 뭐라고 했어? 자격을 부여하고 특별한 의미를 준다. 이것만 했지? 뭐가 빠졌니? 접속조사 빠져 있습니다. 뭐 이건 참고로 알아두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먼저 알고 가야 됩니다. 자격을 부여한다는 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지. 자격, 주어라는 건 자격, 목적어라는 자격,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이건 생략이 될까 안 될까?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보조사는 생략이 될까 안 될까? 이거 생략 안 됩니다. 이거 참고로 좀 알아두고 하자, 이 두 개. 자, 격조사와 보조사의 차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격을 부여한다, 생략가는. 보조사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왜? 특별한 의미가 사라지잖아. 생략이 안 됩니다. 그럼 참고로 하나. 왜 이건 생략이 가능하냐면, 잘 봐. 철수가 학교에 간다 하면, 얘들아, 문장 성분이가 뭐야? 서술어지. 서술어 행동의 주체가 누구야? 철수입니다. 이게 주어야.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 이게 주격조사 가가 붙어서 주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서술어 행동의 주체가 주어거든. 주어의 정의가 보면. 그래서 이 가가 생략되어 있어도 간다의 주어는 누구야? 철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주격조사 가는 이 문장에서 이 철수가 뭔다? 주어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없어도 우리가 얘가 주어임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자격을 부여하는데 생략이 가능하지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보조사는 생략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중요한 건 격조사의 종류는 당연히 기본입니다. 근데 특별한 의미, 보조사의 특별한 의미까지 뭐 해야 된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지. 상당히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실제로. 그리고 격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부사격조사를 좀 눈으로 봐둬야 됩니다. 달달달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부사격조사 조금 봐둬야 됩니다. 가보자. 자, 9쪽 보시기 바랍니다. 9쪽 중간 내려옵니다. 중간. 조사의 종류, 격조사, 네모박스에 격조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문법적 관계의 하트. 자, 주격조사 종류 봐봐. 이, 가, 깨서, 에서. 근데 얘들아, 이와 가, 그 다음에 깨서 에서가 있는데, 이때 에서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화살표 따라가봐.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는 주격조사. 근데 단체를 나타내는 말이 주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주어 자리에 있고 거기에 에서가 붙어야 돼. 이때 단체는 무정명사야 됩니다. 단체 무정명사. 단체 무정명사가 주어 자리에 오고 거기에 뭐가 붙을 때? 에서가 붙을 때. 그때 에서는 뭐다? 주격조사로서 기능한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뭐다? 부사격조사입니다. 부사격조사. 그런데 특이하게 뭘로 쓰인다? 주격조사로 쓰일 때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단체 무정명사가 주어 자리에 왔을 때 주격조로 뭐가 쓰인다? 에서가 쓰인다. 거기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웃음을 차지했다. 우리 학교 단체 무정명사 주어 자리 왔지? 그리고 에서가 붙었지? 그래서 이때 에서는 뭐다? 주격조사인 겁니다. 알겠니? 좀 알아둬. 그 옆에 목적격조사입니다. 목적격조사 을을밖에 없습니다. 하나 을을 알아두시고 복격조사 갑니다. 이가입니다. 선생님 왜? 주격조사와 복격조사 이가가 동일하잖아. 맞아. 그럼 얘들아 거기에다 적어놔. 복격조사 앞에다 되다 아니다 라는 서술어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되다 아니다. 지금 봐. 되다와 아니다 앞에 뭐가 붙었을 때? 이 가가 붙었을 때 앞말에 이가 붙었을 때 이때 이가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뭐다? 복격조사. 그래서 이가가 붙은 말 뭘 만들어준다? 보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중에 문장 설명할 때 또 하겠지만 이것 좀 암기도 대단하다. 왜냐면 주격조사 이가와 복격조사 이가는 형태가 동일합니다. 형태는 동일하지만 뭔 다르다? 기능은 다릅니다.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역격조사 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암기 좀 해. 부사격조사 좀 이따 하겠습니다. 서술격조사 이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억 좀 하셔. 그 다음 혹격조사 이야, 어이역, 이역, 이시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혹격조사 중세문법으로 가면 중세문법엔 높임의 혹격조사 달하, 달림, 이시역, 하라는 높임의 혹격조사가 있어서 전연필 하, 전연필 님이시여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격조사입니다. 얘들아 잘 봐. 부사격조사인데 이때 부사격조사는 여기서 하지 않고 뒤로 넘겨봐. 몇 쪽이냐면 10쪽 가봐. 10쪽의 중간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밑에 부사격조사의 종류라고 해서 다 넣어드렸습니다. 아니 다 나냐. 근데 많이 사용되는 것들을 넣어드렸습니다. 이걸 암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눈으로 좀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부사격조사구나.
라는 걸 좀 확인해. 그리고 잘 못 찍어도 부사격 조사 같은 부사어지, 부사지, 부사. 부사는 뭘 수식합니까? 체언을 수식한다고, 아니, 용언을 수식한다고 했습니다. 동사형사 같은. 그런 기능으로 찾을 수도 있어. 근데 얘들아, 다른 거 보지 말고, 쭉 가봐. 뭐가 있니? 거기 쭉 보면, 두 번째 거면 장소에서, 우리는 도서관에서 만나자. 선생님, 아까 에서 주격조사라면서요? 아니라니까. 단체 무정명사 주어 자리 왔을 때. 근데 어느 자리였니? 우리는 도서관에서 만나자. 도서관에서 만나자. 만나자라는 서술을 수식하는 자리지? 부사어입니다. 부사겠지, 부사.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부사어입니다. 그 다음 쭉 내려와봐. 어디야? 똥물뱅이 5번입니다. 똥물뱅이 5번하고 똥물뱅이 6번을 묶어봐. 똥물뱅이 5번에 비교 부사격 조사, 뭐뭐가와, 그 다음에 뭐뭐처럼, 뭐뭐만큼, 뭐뭐보다, 뭐뭐같이. 이거 나중에, 문학에서도 나옵니다. 청산별, 널라와 씨름한 나도, 너보다 씨름이 많은 나도. 비교제. 이렇게 막 시험 문제가 나온다니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 과와는 비교입니다. 예문 읽어봐. 빠르기가 번개와 같다. 번개하고 비교하는 거지, 빠르기를. 비교입니다. 근데 6번 가봐, 6번. 함께함, 동반, 공동, 부사격 조사, 와과입니다. 동일한 와, 관대. 하나는 비교, 하나는 뭐다? 동반. 함께함. 이런 의미를 가진 부사격 조사입니다. 나는 너와 다리에서 만났다. 나는 너와 함께 다리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함께함, 동반, 의 뜻을 가진 부사격 조사입니다. 이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사격 조사가 양이 많아. 양이 많다 보니까 암기한다는 것보다 눈으로 좀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봐. 자, 9쪽입니다. 9쪽에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입니다. 이제 보조사 들어갈 건데 아까 격조사는 자격을 부여한다고 했으면 보조사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했지? 특별한 의미를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은는, 대조, 만, 단독, 뿐, 단독부터 시작. 뭐뭐나, 불만, 뭐뭐마다, 균일, 뭐뭐도, 역시, 뭐뭐까지, 극단. 이라고 되어 있지? 좀 알아둬. 근데 접속조사 하기 전에 보조사 다시 해봐. 12쪽 보시기 바랍니다. 12쪽. 자, 12쪽 보조사가 12쪽하고 13쪽에 보조사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 왜 갖다 놨냐? 학교에 있는 학습 활동들을 전부 다 갖다 놓은 겁니다. 교과서에 있는 것들, 여러 개 출판사에 있는 것들. 자, 그 중에 12쪽에 제일 위에 가봐. 보조사,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준다. 특별한 의미라고 했어. 보조사의 종류입니다. 은는 대조, 만뿐, 단독, 도, 역시, 부터 시작, 까지마저조차, 뭐 극단, 야, 특수, 뭐뭐나, 불만, 많은, 그려, 그래, 감탄. 감탄들에는 보조사라는 것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 상대 높임. 그 밑에 요는 상대 높임을 설명하니까 너무 옆에 참고라는 보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의 특징. 똥물뱅이 1번 밑줄. 생각하면 보조사가 지닌 특별한 뜻이 사라진다. 옆에다 적어. 생략 X. 생략이 안 됩니다. 똥물뱅이 2번. 주격, 목적격, 부사격 자리에 두루 쓰이고 있다. 뭐 여러 체험 플러스 조사라고 할 때 실제로는 격조사입니다. 보조사는 여기저기 붙어. 여기저기 특히 뭐 어미 뒤에도 붙을 수도 있습니다. 보조사는 자 가보자. 그 똥물뱅이 2번하고 똥물뱅이 3번 똑같은 건데 고래도 포유류이다. 그러면 뭐야 원래는 고래가 포유류이다. 주격조사가 올 자리지? 주격조사를 생략시키고 뭐 같다? 보조사가 온 겁니다. 뭐 다 그런 얘기고 중요한 건 그 밑에입니다. 그 밑에 다음 문장에서 이제 학습활동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밑줄친 조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더해준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을 할 수 있어야지. 근데 소설만 읽지 말고 다른 것도 좀 읽어. 시도 좀 읽어. 그럼 이때 많은 뭐야? 한정이지. 그리고 시도 다른 것도 역시 포함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건 두 개를 뭐하고 있어? 대조하는 거지? 은는 대조의 기능입니다. 하늘은요, 학교에서 재밌는 노래를 배웠어요. 오늘은요, 이때 이건 뭐야? 아까 존대라고 했습니다. 상대 높임의 존대 표현입니다. 상대 높임의 존대 표현.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봐. 이거 답을 가리고 좀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옆으로 넘어갑니다. 13쪽. 보조사를 가로 3번입니다. 성분보조사, 종결보조사, 통용보조사.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통용이란 여기저기 다 붙는 걸 통용이라고 합니다. 몰라도 돼. 그 다음에 37번.
은는이 주어 자리에 쓰면 주격조사가 아닌가요? 7번 봐. 이것도 좀 너희에게 헷갈려하는 거라 좀 적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면 같답니다. 같다.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뭐부터 찾으라고 했지? 서술어부터 찾으라고 했지? 자, 서술어 행동의 주체가 누굽니까? 철수. 그럼 얘는 뭐야? 주어지. 근데 얘가 주어라는 거 증명할 때 뭐야? 는이지. 그럼 이때 는은 뭐야? 주격조사야? 주격조사 아닙니다. 얘 뭐야? 보조사입니다. 보조사. 보조사. 화제를 나타낼 수도 있고 뭐 대조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자 봐봐. 중요한 건 이때 철수 는은 원래 여기가 는이 아니었어. 여기가 원래 뭐였어? 여기가 원래 가였습니다. 철수 가. 주격조사를 생략시키고 이 자리에 뭐가 온 거야? 는이 보조사 는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원래는 주격조사가 있을 자리에 주격조사를 뭐 했다? 생략시키고 그 자리에 뭐 갔다? 보조사 는이 온 겁니다. 알았니? 그래서 이 철수가 주어라는 거지? 주어라는 거지? 이 는 때문에 철수가 주어라는 게 아닙니다. 보조사 는 때문에 철수가 주어다 설명하면 안 됩니다. 왜? 격조사는 자격을 부여하지만 보조사는 자격 부여를 못한다 했습니다. 됐니? 그것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더 알아두고 해. 참고로 거기 밑에 그 옆에 공간이 좀 있을 겁니다. 이것 좀 적어봐. 꽃이 영 예쁘지가 않다. 그다음 두 번째 문장 그 책을 읽어를 봐야. 그 책을 읽어봐야 내 말뜻을 알 것이다. 졸라 기네. 또 문장을 좀 적어주자. 이건 좀 적어놔. 이건 그냥 그렇다 치고 이거 적는 것도 좋아했는데 그래도 이거 적자. 잘 봐. 꽃이 영 예쁘지가 않다. 이거 가. 영어를 읽어를 봐야. 너네 이 가는 원래 뭐라고 했어? 이와 가는. 이와 가는 뭐야? 갑자기. 주격조사지, 주격조사. 주격조사인데 이거 뭐 주격조사 그러면 예쁘지가 않다야. 원래 문장이 뭐야? 꽃이 예쁘지를 않다. 목적격 조사가 와야 될 자리지? 그때 주격조사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책을 읽어를 봐야. 책을 읽어봐야. 이때 를은 잘 들어. 이때 를은 강조입니다. 강조. 두 개다. 강조하고 싶어서 들어온 겁니다. 강조. 그래서 보조사, 뭐라고 해.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에 이거 타이틀 이렇게 줘. 의 보조사적 용법입니다. 보조사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가 보조사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좀 적어주자. 적어봐. 이것 좀 적어주시 바랍니다. 참고로 거기는 없어.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가 보조사로 사용된 장면입니다. 강조의 의미를 지니는 보조사로 사용된 장면입니다. 다 적었습니까? 다 적었습니까? 그 다음 보자. 못 적은 사람 좀 멈췄다가 적어. 그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가로 2번입니다. 13쪽의 중간 밑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13쪽에 가로 2번에다 별표 3개 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볼까? 자, 보조사 은는에 사용된 다양한 문장을 찾아 은는의 기능을 유형별로 정리해보자. 자, 은는의 기능에다 네모박스 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은는의 기능에 네모박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건 대조라는 의미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세 가지를 드러냅니다. 가보자. 은는 첫 번째. 아니, 은과 는이 어디에 쓰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말이 받침을 끝나고, 받침으로 끝나면 은, 받침이 없으면 는, 뭐 이런 거잖아. 그건 너희들이 해보면 돼.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다? 1번입니다. 은의 1번. 제일 끝에.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된다. 밑줄 두 줄. 그리고 대조에다 하트 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 가봐. 예문 볼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비교제, 대조제. 다른 사람 몰라도 너만은 꼭 와야 한다. 너만은 와야 돼. 다른 사람 몰라도 대조입니다. 그 다음 2번.
문장 속에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낸다.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낸다. 밑줄 두 줄. 화제했다. 하트. 내가 이야기할게. 귤 얘기해줘. 귤은 내가 과일 이야기할 건데 귤 얘기할 거야. 귤은 화제입니다. 화제 제시. 화제 제시의 기능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다. 기선은 증기의 힘으로 달린다. 3번입니다. 일부 연결어미 뒤에부터 강조의 뜻을 나타낸다. 일부 연결어미 뜻에부터 강조의 의미 밑줄. 그 다음에 강조했다. 하트. 공부만 하지 말고 가끔은 쉬기도 해라. 가끔은. 그 다음에 너에게도 잘못은 있다. 잘못은 있다. 그때 은은 뭐다? 화제도 아니지. 대조도 아니지. 뭐야? 강조입니다. 강조. 그 밑에 똑같아. 좀 알아둬. 그 다음 그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예문 봐봐. 너는 밥만 먹고 나는 반찬도 먹을 것이다. 는, 만, 는, 도. 이거 전부 다 보조사의 의미를 적으라는 겁니다. 참고로 얘들아 잠깐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12쪽에 있는 제일 첫 번째 네모 박스 보조사의 의미, 종류와 의미 이거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은는. 은는은 은는은 보조사 은과 는은 어떻게 한다? 이건 뭐야? 세 가지 의미. 첫 번째가 뭐야? 1, 2, 3. 첫 번째가 대조. 두 번째가 화제 제시. 세 번째가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 둘, 셋.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니? 자, 넘겨봐. 넘겨서 14쪽입니다. 학습 활동을 먼저 하고 다시 앞으로 하나 빠진 거 접속조사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 쓰인 조사의 기능을 파악해보자. 전국지방자치단체 네모박스 단체 무정명사라고 적어. 단체 무정명사 어느 자리에 왔어? 주어 자리에 왔습니다. 주어 자리 시행하고 있어.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야? 전국지방자치단체입니다. 주어 자리 왔지? 그리고 에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에서는 뭐다? 단체 무정명사 주어 자리에 왔을 때 에서가 붙으면 에서는 주격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여기는 지금 비가 내린데 내 친구가 사는 동네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 이거 뭐야? 너무 쉽지? 대조입니다. 은는은 아까 세 가지 뭐라고 했어? 대조, 화제 제시, 그 다음에 강조. 여기서 뭐다? 대조입니다. 내려가겠습니다. 가로 1번. 우리 오늘 학교에서 만나기로 했지? 자, 학교에서, 학교에 명사지, 그리고 에서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것도 단체 무정명사잖아. 맞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주어 자리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만나다. 동사나 형사를 수식하는 부사어 자리에 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뭐다? 단체 무정명사. 장소를 가리키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읽어 너희들 답은. 그 다음에 가로 2번입니다. 가로 2번은 이것도 뭐야? 보조사의 의미 파악입니다. 너희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조사 의미 파악은 좀 빈칸으로 암기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어디로 와? 페이지 9쪽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번 시간. 좀 기다려. 7번 봐 얘들아. 페이지 9쪽인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된다? 접속조사 할 겁니다. 접속조사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와와 과가 있습니다. 와가. 근데 잘 들어. 와와 과가 있는데 이 와과를 어디서 본 적 있지? 쭉 넘겨봐. 페이지 10쪽. 10쪽의 밑에 동글뱅이 5번과 동글뱅이 6번 보시기 바랍니다. 6번. 그러면 거기 보면 와와 과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 와와 과는 부사격 조사로 쓰일 수도 있고 뭘로도 쓰인다? 접속 조사로도 쓰입니다. 얘들아, 와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7번 봐. 근데 구분을 좀 쉽게 해보겠습니다. 7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색. 자, 얘들아 이거 봐봐. 나와 너는 친구이다. 앞에 있는 명사와 앞에 있는 명사. 대명사지. 자, 어쨌든 체언과 체언 어디에 있다? 사이에 있습니다. 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까? 나는 너와 그 다음에 어디에 있어?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건 어디 있지? 나는 너와 여기 있지? 잘 봐. 체언이 연달아 나타날 때 체언과 체언 사이에 있으면 이건 뭐다? 접속조사입니다.
아니, 접속조사입니다. 앞말과 뒷말 이어주는 접속조사. 근데 얘들아, 체험과 체험 연단할 때 뒤에 붙으면 이 두 개는 뭐다?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똑같은 그게 뭔 말이냐면 와와 갑니다. 와와 가야. 접속조사라고 접속조사. 자, 와와 가야. 근데 어떤 경우는 접속조사 역할을, 어느 쪽에는 부사격 조사의 역할을 합니다. 알겠니? 근데 구분하는 건 위치입니다. 위치. 체온과 체온 사이에 오면 접속조사. 체온과 체온 뒤에 오면 부사격 조사. 근데 잘 들어. 부사격 조사일 때는 또 의미까지 파악해야 됩니다. 의미. 어떤 의미야? 나는 너와 다르다. 이때 의미는 비교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너와 결혼할 거야. 이때 와는 뭐야? 동반입니다. 동반. 이것까지 좀 알아두자. 이거 부사격 조사에서 구분했었습니다. 이것까지. 그래서 얘들아,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다 끝나면 이거를 좀 멈추고 이건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다? 와, 과는 뭘로 쓰일 수 있다? 부사격 조사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접속 조사로도 쓰이는데 부사격 조사일 때는 또 두 가지 뭘로? 비교와 동반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좀 적어놔. 나중에 11쪽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1쪽, 11페이지 어디에다라도 좀 적어줘. 체크해놓고. 아직 멈추지만 잘 들어봐. 그러면 페이지 11쪽 와서 와가의 기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철수와 순이는 학생이다. 철수 네모칸, 순이 네모칸. 이때 와, 과가 어디 들어와 있어? 체온과 체온 사이 들어왔지? 접속 조사입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순이는 철수와 다르다. 순이 네모칸, 철수 네모칸, 와에다 동글뱅이 어디 들어와 있어? 체온과 체온 뒤에 왔지? 그때는 뭐다? 부사격 조사입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야? 비교의 의미. 그 다음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읽지는 않겠습니다. 쭉 이어지는데, 뭐, 나머지 너희들하고 중간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개념도 알아보기에 조사와 과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 나는 커피와 음악을 좋아한다. 커피 네모칸, 음악 네모칸, 체온과 체온 사이에 왔습니다. 접속조사. 그 다음 그 밑에 나는 동생과 싸웠다. 나 네모칸, 동생 네모칸, 과에다 동글뱅이. 이거 뭡니까? 부사격 조사지. 왜 위치가 어디니까? 체온 뒤에니까. 가로 2번. 나는 커피와 음악을 좋아한다. 커피 네모칸, 음악 네모칸, 접속조사입니다. 그 다음 나는 동생과 싸웠다. 나에다 네모칸, 동생에다 네모칸, 뒤에지? 부사격 조사입니다. 근데 그 문장은 부사격 조사 이런 것도 있고 문장의 종류까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35번입니다. 와와 과 접속조사 네모칸,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 네모칸,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일 때 뭐까지 따지자? 비교와 동반까지 따지자. 됐습니까? 자, 다 읽으면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조사까지 맞추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너희들 잠깐 멈추고 뭘 적자? 이걸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품사의 첫 번째 뭐였다? 체온과 관계언 조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고생들 했습니다.